실제로 요즘 대출을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도 불행해지는 결과고 또 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발 이런 기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 MZ세대들이라고 하는 20, 30대, 40대까지 조금 신중한 판단,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집을 사라고 계속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꼭 새 집을 사서 또 집을 무리하게 사서 젊었을 때부터 주거비로 많이 충당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는 했고요. 실제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신생아 대출도 해주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2, 3년 전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40조, 50조씩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질 때 여러분들 심경이 어떠셨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은 아직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전고점을 회복을 못해서 그러신 분도 있고 또 팔리지도 않죠.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희망이고 행복일까요? 2, 3년 전의 기억인데 이미 다 사라져가지고 다시 또 그 과정을 반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자산을 늘려주고 있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빚을 갚고 대출을 해주고 주택 경기를 부양해주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제외하고 다시 또 다른 3, 40만 명씩 새로 생겨나는 MZ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또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값은 오를 겁니다. 건축비도 계속 오르고 새 아파트들 이런 선호 현상들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도 계속 늘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맞고 사회 현상이 계속 그런 쪽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행복한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 결국 내 자산도 늘고 또 주거 만족도 이런 게 늘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진 못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질 자산은 그렇게 늘질 못하고 있는데 매달 은행 이자 내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저는 23년, 24년도에 대출 받으셔서 사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해요. 젊은 직원들한테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남들은 다 사는데 왜 대표님만 저희 직원들한테 사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행해지는 거 싫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좀 따져보고 냉정한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함, 간절함이 저는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 정보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거 집 샀다고 하네. 뭐 심지어 아파트를 못 사면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를 제가 보고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이 정말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정부에서 요즘에 그렇죠. 뭐 공공, 청년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뭐 10년 거주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남에도 또 서울 역세권에 많은 집들을 좀 공급해서 청년들이 집을 안 사도 되게 또 사는 기간 행복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집을 샀을 때 은행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면 경기도 침체됩니다. 경기도 안 좋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융권
수십 조씩 이자 받아서 이자 수익이 많아서 최대 수익 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소비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세는 경기가 선순환되는 과정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누구한테 내십니까? 은행에 내요. 은행은 은행 직원들한테 성과금은 주겠지만 결국은 해외 자본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경기 선순환이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차라리 여러분들 월세 가서 집주인한테 월세 주면 집주인분들은 자녀분들 수익 생기는 것 같고 소비도 하고 자녀분들 용돈도 주고 해서 선순환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은행에다 이자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자 비용이 줄어서 경기를 선순환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여러분들 월급도 많이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정말 큰 틀에서 보면 또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실제로 요즘 대출을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도 불행해지는 결과고 또 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 이자 내는 비용을 청년들 소비하는데 쓸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좀 마련해 주는 거. 요즘에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사면 할인해 주죠. 네, 그런 것처럼 청년들한테 소비 쿠폰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 지원해 줘서 이자 뭐 4%, 5% 내는 거 2% 깎아줘서 3% 내라고 하면 세금도 들어가잖아요. 정책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금리 차액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거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소비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은 그게 당장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는 게 행복할지 모릅니다. 단 사는 그 순간까지만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가시는 동안 그 집을 사서 보유하고 계신 내내 불행해질 수도 있다. 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대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냥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얘들이 왜 나를 집을 못 사게 해 라고 하는 이 포모 현상에 또 빠져들지 마시고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